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보시겠는데요. 흰색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것은 윗 방향도 가능하지만 아랫 방향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를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RSI의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미세하게 하향을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과열된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격 역시 하나로 1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 XRP 보시겠습니다. 흰색 리플의 볼린저 밴드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브레이크아웃보다는 비트코인과 커플링 되면서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연두색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메이저 자금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는 지금의 880원대 가격이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하면서 매수 또는 매집을 하는 움직임 또한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CEO가 X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4년 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당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3,000달러의 비트코인이 9,000달러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9,0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강세장에서 이전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강세장에서는 20,000달러에서 68,000달러로 이렇게 높은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비슷한 트렌드와 같이 2023년에서 2024년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5,000달러에서 45,000달러로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강세장에서 45,000달러에서 68,000달러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강세장에서는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68,000달러에서 물음표를 찍으면서 얼마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월 반감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반감기에 의한 공급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는 과거와 달리 상당수가 이미 채굴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에 의해서 반감기 자체에 의한 영향은 과거처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수요 측면인데요. 현재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의해서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벤처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요. 그들의 목표는 5월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SEC의 경우에는 현금 상환만 허용한 반면에 홍콩은 현금, 선물 상환을 모두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홍콩 선물 ETF 이슈에 의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1월에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75%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던 마켓메이커 GSR이 그 가능성을 20%로 낮추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5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랙록 CEO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더리움이 기초자산으로서 현물 ETF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으로서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더리움 자체가 기초자산으로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미국 SEC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 자체만 규제할 수 있지만 만약 증권으로서 현물 ETF가 출시하게 되면 이더리움 자체가 SEC의 감독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 ETF 출시 과정이나 출시 이후에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감독이 시작이 되면 사실상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개념이 상당 부분 흐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CIO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더리움의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당국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XRP와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XRP가 비록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알트코인 중에서는 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XRP 현물 ETF가 폭발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XRP에 대한 비전이 높아야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미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와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기가 있는 코인이고요. XRP의 포지셔닝은 결국에는 송금 결제의 금융계의 코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투자 기관들이 현물 ETF도 신청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XRP ETF도 사들이고 하는 순환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최종 판결이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ODA 서비스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기관들이 XRP로 시장 조작을 일으키지 않는 장치를 또한 훌륭하게 세팅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XRP의 비전도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법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정치인들에게 불법 기부금을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인데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달한 자금을 비즈니스와 또 재투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또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라 루나 권도영 역시 한국으로 송환되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판결을 받으면 샘 뱅크먼 못지않은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한국으로의 송환과 한국의 법적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 형상인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더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악용해서 사기 행각들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